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이끌어갈 전하성입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이 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동안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실 홀대당하고 무시당한 게 사실인데 지금 이 시점에야말로 조선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오늘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앉으신 분이 그 제한동포 문인협회 사무국장이신 박연희 실장님이십니다.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온 박연희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인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두 분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직장인 박규리입니다. 네. 직장인 유은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조선족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 길림성 더문시에서 온 문주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온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조선족 분들을 이렇게 좀 길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되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실장님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중국에서 F4 비자를 그 대학생들 말고도 중국의 공무원, 예술인 그런 분들한테 F4 비자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 비자를 갖고 제가 2010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우리 문주광 씨는 어떻게 입국하셨죠? 저도 F4 대학생 비자를 받고 2011년에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김혜연 씨도 네, 비슷한 저도 경우인가요? 문주광 씨랑 같은 건데요. 네. 이제 대학생 비자를 받고 이제 작년 2월에 입국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사실 잠깐 얘기 들었음에도 좀 놀란 것이 조선족 분들 그러면은 보통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학력 수준이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뭐 실장님이나 여기 두 분 모두 사실 고학력자라는 말씀에 상당히 전 놀랐습니다. 그럼 한번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개의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한국인과 조선족의 대결. 그러니까 한국인 vs 조선족 이렇게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조선족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조선족 분들은 한국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기 나오신 한국인 두 분, 먼저 박규리 씨부터 평소에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 인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평소에 그렇게 뭐 뉴스나 뭐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이렇게 크게 뭐 제가 뭐 조선족은 어떻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나마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저희 뭐 조선족 보이스 뭐 일단 떠오르는 게 뭐 보이스 피싱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지 가끔가다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가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말투를 들었을 때 약간 이분은 중국에서 오신 분인가 보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약간 표정이나 이런 게 아직 앞에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게 좀 퉁명스럽게 느껴질 때가 좀 있어서 그냥 그런 막연한 것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느낌은 조금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동감하는 게 네. 사실 조선족 분들이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를 하세요. 특히 외식 쪽에 많이 종사를 하시는데 보면은 서비스업이 사실 친절이 되게 중요한데 약간 조선족도 우리 이북 사투리가 그렇게 친절하게 들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입견도 좀 큰 것 같아요. 약간 네. 좀 이렇게 이렇게 제가 듣기에는 좀 약간 공격적으로 좀 들린다고 그렇죠. 해야 네. 되나요? 네. 근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분이 과연 기분 나쁘게 하려고 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불친절한 느낌. 들 때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은조 씨는 평소에 어떤 느낌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조선족인 분들을 이렇게 많이 접할 일은 저도 없죠. 근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쉽게 많이 접하는 게 이제 식당인데 저도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불친절하다, 무뚝뚝하다,
예, 조금 그러니까 느낌이 정말 이건 주관적인 제 느낌인데 되게 이렇게 좀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차가운 이미지세요. 그래서 좀 사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그 무뚝뚝하다, 차갑다. 이게 사실 한국인들에게 비춰진 조선족의 사실 첫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좀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도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잠깐 해석하고 싶은 것은 조선족이 특히 여성들이 톤이 높아요. 그건 왜냐하면 중국에서 한족들과 많이 섞여 살잖아요. 근데 조선족 톤은 중국 사람들과 비길 수 없이 낮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톤이 자꾸 높아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톤이 굉장히 높아, 특히 여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톤이 우선 높아요. 다른 하나는 함경북도 쪽 사람들이 좀 많아요. 연변 조선족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함경북도가 좀 언어가 탁하고 불친절한 게 더 많아요. 이북 사투리 비슷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것도 불친절하다고 오해할 수 있고 좋게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런 걸 좀 이해해 줬으면 저도 좋겠어요. 처음 알았네요. 중국이 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들 톤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 톤을 이기기 위해서 목소리가 높아졌군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화내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예요. 이런 오해가 있었군요. 네네. 그럼 역으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주강 씨는 사실 그러니까 중국계 한국인이라고 정확히 표현할 수 있죠, 조선족은. 그런데 그 중국계 한국인으로서, 조선족으로서 우리 한국인들을 바라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뿌리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는 이 조선이라는 국가로서 다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전쟁 때문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살게 되었고 또 중국이 해방되면서 중국에서 그 56개 민족 중에서 조선족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간 이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살림을 하고 또 여기 전쟁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면서 결국은 뿌리는 다 같지만 지금 나라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생각은 뿌리는 같지만 그래도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족 분들이 한국인을 바라볼 때는 외국인이다라는 느낌인 거군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을 보고 느끼는 그런 느낌하고 그거랑 비슷할까요? 비슷한데 그래도 우리는 언어가 통하는 외국인이다. 언어가 통하는 느낌.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 혜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 보면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신 분들도 보면 미국에 가서 일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힘들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여기로 이제 이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돈 벌러 이제 오셨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외식업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공장이나 네.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은 이제 잘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돈벌이를 하면서 살고 있고 또 그런 처음에 지금은 아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 부모님 세대가 오셨을 때 한 90년대쯤 됐을 때는 많이 이제 좀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해요. 네네. 저도 그냥 네. 전해에서 들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투명함이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감정은 서로 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감정이 느껴지고 또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양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 불친절하다. 그리고 우리 조선족 분들은 우리를 무시한다. 네, 이런 좀 감정의 충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지금 같아요. 우리 그 조선족 분들 말씀 들어보셨는데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역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불친절해질 수 있다. 또 아까 그 톤이 높은 거는 또 역사적인 그런 중국에 적응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 들으셨는데 이런 말씀 드시는 거 어떠세요? 일단 듣고 보니까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 느낌이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받는 거니까요. 그분들의 이미지를 제가 받는 거니까 보고 느끼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조금 한국 분들이랑 좀 다른 게 일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그 주변을 이렇게 많이 의식을 안 하시고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 일하시는 분들끼리만 이렇게 막 소통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를 별로 이렇게 의식을 조금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인주의적이고 약간 이기적이고 약간 이렇게 약간 좀 불친절하고 좀 자기들만 생각하나 막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규리 씨는 어떠세요? 지금 뭐 그래도 지금 뭐 이게 그 이유를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래도 서비스업인데 그럴 수가 있나?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에 대한 뭔가 그 반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동감하세요? 그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억양이나 이런 그 톤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제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분이 의도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뭔가 우리가 또 이렇게 저희도 뭐 부산이나 이런 사투리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는 근데 잘 안 웃으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왜 근데 저도 궁금한데. 왜냐면 네. 괜찮아요. 이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요. 네. 힘들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웃음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유가 없어요. 웃음이라는 건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온 대부분 사람들이 그 12시간 노동에서 지치니까 그 여유가 없어서 웃음이 안 나오고 다른 하나는 뭐라 할까 좀 조선족 여성들이 좀 억세요. 왜냐하면 조선족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약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 여성들은 중국 여성들과 같이 직장일도 다니고 가무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성들에 비해서 부드러움이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도 옥세제야 살아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면에서 사람들이 좀 불친절하고 여유롭지 못하니까 좀 이게 잘 따라 못 가고 그다음에 뭐라 할까 한국 분들 보면 지금 제일 부러운 게 참 언어가 좀 상냥하고 웃음이 많고 여성스럽고 근데 우리 여성스러움 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참 저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조선족 분들이 대부분이 뭐 식당 쪽에 서비스업에 많이 근무하시다 보니까 그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것 노동의 강도 때문에 사실은 좀 웃음 짓기가 사실은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한국인들도 반드시 여유롭게 살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늘 웃음 짓고 이런 게 사실은 하나의 문화처럼 또 우리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힘드니까 우리 정말 늘 좀 이렇게 힘든 모습을 좀 이렇게 표정으로 드러내야 돼. 이런 선입견보다는 그래도 웃으려고 노력하면 좀 많이 오해가 풀릴 것 같긴 한데요. 그래요. 그럼 저희가 지금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얘기를 나눠 보니까 좀 가치관이나 생각이 좀 많이 틀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 가치관이나 생각이 틀린 그 시발점이 도대체 어딘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틀려졌는가? 그 생각을 저희가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사실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역사관이 틀리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한국 사람들은 실제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배웠고 우리 조선족 분들은 사실은 중국인이시니까 중국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조선족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 그 중국에 계시면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사실 공부하실 기회가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공부를 하셨고 또 우리 한국 역사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중국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를 배우면서 한국에 관한 이 역사를 잠깐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배우면서 왜냐하면 역사는 그 전쟁이 많다 보니까 이 전쟁사를 많이 배우면서 조선이라 나라도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리고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민을 해갔고 그걸 그렇게 상세하게는 배우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그래도 그 중국에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네. 중국이 인접 국가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 고구려가 늘 문제되잖아요. 고구려 네. 당연히 우리나라 역사인데 마치 중국은 이제 고구려도 중국 역사처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의 안 배운다고 봐야 되죠. 아, 안 배우는 네, 거군요. 제가 네. 중국 역사를 위주로 해서 배우고 네. 한국의 역사는 그냥 세계사를 배울 때 잠깐씩 이렇게 배우는 아, 거예요. 그 정도. 예. 그러나 이제 네.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을 통해서 잠깐 이제 고구려에 대한 얘기도 듣고 예, 그냥 이렇게 전해 들은 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역으로 우리 한국 우리 여성분들 그럼 우리는 그럼 조선족에 대해서 사실은 신문지면에서나 봤었지 우리 역사책에도 사실은 저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동안 조선족에 대해서 어떤 배움의 기회를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네. 네. 근데 네. 그냥 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갑자기 네. 질문 그러면 조선족 분들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실 때 그 조선족만 이렇게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중국 분들이랑 같이 그냥 이렇게 학교를 다니시는 건가요? 연변에는 있어요. 아, 조선족 학교가 많아요. 아, 근데 조선족만 있는 학교. 그렇게 학교를 다니더라도 역사 같은 역사를 거는 네. 어떻게 하냐면 한국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세계 역사 속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국 역사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내가 방송 사업을 한 10년 동안 했거든요. 북한이 한국이 그 중국 이런 정치에서는 어떤 거 철자, 문자 이게 다 북한이 기준이에요. 저희들이 방송업을 할 때도 북한 사전이 저희 책상 위에 있어요. 한국 사전은 저는 못 봤어요. 그러길래 북한이 기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보다 북한 역사를 더 잘 알아요. 북한이 문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이지만 한국 역사는 그냥 스쳤어요. 그리고 또 관념이 달라요. 만약 여기는 6.25 전쟁이라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부르는 것은 항미 원조 전쟁. 미국을 반대하여 나간 전쟁. 네.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고 또 어떠냐면 이 전쟁은 북한이 먼저 도발한 것이 아니고 한국이 먼저 도발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역사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와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까지 6.25가 뭔지를 몰랐어요. 방송업을 그렇게 했는데도. 6.25라는 개념이 그리고 그냥 북한이 먼저 도발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 역사도 있지만 많은 걸 북한이 기준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그 정책에 의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어쨌든 왜곡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이 서로 안 좋은 거지. 예.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당연히 남침, 그러니까 6.25가 발발했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 6.25의 많은 영웅들이 또 이렇게 저희 역사책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근데 간혹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근데 북한에서는 북침이라고 한다 그러면 좀 웃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니까 웃었는데 이거를 진지하게 교육을 받으시고 네, 중국에서는. 그렇게 또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계신 거잖아요. 실제 그 뭐 전쟁 이름을 들어봐도 항미 원조 전쟁이 그러면은 실제 정말 묵집을 해서 미국과 남한 이렇게 마치 침략을 한 전쟁처럼 이렇게 배우신 거네요. 네, 그렇게 배웠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럼 남쪽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그게 아니다 6.25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셨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뭐 잘못됐다로 바로 이렇게 인식이 되셨나요? 아니면은 이쪽 말도 모르겠고 저쪽도 모르겠고 이렇게 인식이 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네. 그 오해를 쉽게 못 풀었어요. 역사를 똑똑히 그렇군요. 배워서 당연히 네. 뭐 그냥 투입을 그냥 50년 동안 그렇게 배웠기 네. 때문에 그냥 이심하다가 6.25 전쟁 좀
작년에 60주년 기념대회 할 네, 때 제가 네. 그 현충원에 가서 중국 사람이 본 6.25 전쟁 이런 걸로 사람이 책이 되는 그런 모임을 가졌거든요. 네. 거기에서 나는 명확히 알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그냥 북한이 진입이라고 이게 저 사실 되게 아니, 충격적인데요. 못했을 거예요. 아, 그럼 두 분은 사실 실장님이 사실 조선족에 관련된 책도 쓰셨기 때문에 이런 큰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충분히 그렇게 또 해석이 되신 것 같은데 두 분은 그러면은 그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1년 정도 됐어요. 한 1년 정도 되신 거죠? 저는 횟수로 이제 4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4년 되셨는데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뭐 북침으로 알고 계시던 게 남침이 당연한 거구나 이런 좀 역사 속의 어떤 사실 이런 그 인식이 좀 변화가 되셨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국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실제 남침 북침 양자의 입장이고 뭔지 모르겠다 그런 예.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네. 각 나라에서 본인이 이제 좋게끔 역사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6.25 전쟁 솔직히 이제 네.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떻게 돼서 이 전쟁이 유발됐다 이거는 저희가 배운 대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이거 사실 이거 진행하면서 굉장히 사실 좀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한국에서 말하는 6.25 전쟁이 중국의 상명원조 전쟁이게 그 대부분이 중국 조선족이 중국 군인이 대부분이 중국 조선족이에요. 중국 군인이 조선족이었었고. 조선족으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네. 조선족이 언어가 통하잖아요. 네. 그리고 조선족일 뿐만 아니라 다 젊은 세대들이 나갔어요. 총도 그렇군요. 못 재본 사람들이 네. 나가서 네. 많은 살상자를 냈잖아요. 많이 사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내 가족, 내 친척 뭐 그런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한국이 침입해서 먼저 시작됐다면 내 감정이 한국에 대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좋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걸 서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좋을까? 그러니까 네네. 그게 진짜 웃음이 잘 안 나갈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이에요, 이거. 실제로 예, 저희 네, 네. 할아버님이 네. 항미원조 나가신 분이세요. 그러시군요. 참전을 하셔서 나가셨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이제 미국에서 침입을 해서 네. 이제 조선을 도와서 이제 나갔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 저희 이게 너무 이런 사실 이렇게 조선족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배운 6.25는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온 거를 저희가 잘 막아서 통일이 될 뻔했는데 갑자기 중국이 인해 전술로 내려와서 정말 억울하게 지금 다시 분단이 됐다. 이게 사실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중국도 맞아요. 상대가 미운 거잖아요. 네네. 조선족도 역시 미울 거고 조선족이 많이 근데 그 인해 전술을 네. 구사한 그 대상이 조선족이라는 사실 네.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조선족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정말 많은 또 그리고 중국군이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땅에도 지금 묻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 DMZ 거기랑 가면 조선족이 그 뭐 이름 모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묻혀 있잖아요. 네,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때도 네. 그러면 북한이랑 남한이랑 싸우고 거기에 중국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네, 막 어찌 같이. 보면 한민족. 우리는 네, 한민족들이 막 정말 이건 총합이 되고. 다시 이게 3개국에 펼쳐진 한민족이 정말 대비극이었죠. 예, 비극이. 그걸 또 서로 잘못 알고 있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 주제로 꼽은 것이 바로 정체성 혼란 관련된 소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명한 이중 정체성이라고 사실 지어봤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역사관도 틀리고 또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그래도 6.25 전쟁까지도 완전히 해석이 틀리고 아직까지도 뭐 각국의 입장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당연히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만약에 그 한국전에 그 중국군으로 만약에 참전을 한 조선족이 가족이었다면은 더더욱이 사실은 대한민국 이 정부를 바라보고 또 대한민국 군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권리가 없겠네요.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그래도 이중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기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스로를 네.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까도 제가 들어봐서 네. 중국인이라고 네,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럼 또 여기서 하시다 보면은 또 같은 민족이니까 그리고 가끔은 한국인이라는 생각도 하시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일단 중국인이고 여기는 왜냐하면 예. 저희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네. 중국 국적을 갖고 있고 또 중국 법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네.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기가 외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국 사람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한국에 있으면서 뭐 좀 특히 이게 불편했다. 아니면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다. 혹시 외국인으로서 사신 거니까 그런 점이 있으면 좀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불편했다기보다 네. 사실은 이제 부모님 세대가 진짜 많은 서러움을 이제 겪으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외국이고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혼자서 막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고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조상과 같은 뿌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제 나는 외국인으로 이제 취급을 당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도 실제로 이렇게 우리 세대에 와서도 이제 한국에 왔지만 우리는 이제 뭐 사실 이제 등록증도 다 다르고 외국인으로 되어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국적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중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정체성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사실 이게 좀 혼돈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명쾌하게 중국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근데 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제가 한국 회사에서 실제 이제 일을 한 6년 동안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중간에서 통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분 이제 상사분이고 중국인 동료 이렇게 통역을 네.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저희 같은 민족인데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욕 먹을 때는 또 왠지 안타깝고, 근데 또 중국인 동료가 또 욕 먹을 때는 왠지 또 같은 동료인데 이러면서 또 안타깝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한 민족은 한 민족이라서 그렇군요. 그렇고 또 중국 사람은 또 같은 중국인이라서 그렇고. 아 그런 예. 게 있군요. 예. 그럼 제가 문주강 씨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네. 있는데요. 한국이랑 중국이랑 축구하면 어디를 응원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한국하고 중국이 할 때는 중국이 이겼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하지만 충격이네요, 한국이 진짜. 다른 나라랑 할 때는 저희 한국을 응원을 합니다. 네, 그건 당연한 맞아요. 거예요. 이거 좀 충격적이네 진짜로.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저는 왜냐하면- 또 이래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죽자 살자 한국을 이겨라 했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그렇군요. 한국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에 나왔어요. 네. 중국이 이기길 바라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중국에 있을 때는 한국이 동경의 나라예요. 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참 나는 그걸 많이 동경했거든. 한국이 무조건해. 근데 한국에 나와서 내가 받는 서러움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번져져서 중국이 이기길 바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네. 한국계 중국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걔는 같은 계로서 한국계에 속하고 나라는 여전히 중국에 속해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저금 통장 내잖아요. 통장 이름이 한글로 못 돼요. 영문으로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걸 못 맞아요. 고쳐요. 지금 네. 얼마나 원성이 높은데도 이게 꼭 영문으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후세대는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영어를 못 배웠어요. 이로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문을 몰라요. ABCD도 몰라요.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영문하고 중국글 병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문은 영문대로 읽고 읽는 발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핸드폰 한번 구매해서 확인이 할 때 우리는 중국식 발음을 하는데 여기는 영문 발음과 틀리니까 그렇죠. 네. 서러움이 너무 많죠. 이게. 그렇군요. 네. 제가 봐도 그냥 일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겪는 웬만한 더 그냥 이상일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불편함을 다 겪는데 같은 민족이니까 더 서운한 거죠. 더 서운해요. 그런 거예요. 네. 두 분 들어보신 거 어떠세요? 사실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두 분 들어보신 거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하고 남한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쓰던 말 쓰게 되는데
대한민국하고 북한하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있다고 거라고 생각.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막 축구 얘기하실 때도 그러면 북한이랑 대한민국이랑 축구하면 어디 응원하실까? 그것도 막 궁금해요. 이것도 궁금해지고 네네. 다 같이 이기.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말씀하셨던 거에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약간 안 좋은 이미지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조선족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서 전혀 좀 섭섭하죠. 근데 그런 좀 근데 이제 실제로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네, 그렇게 알고는 다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대면을 했을 때는 외국인으로 이렇게 상대를 해 주시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네. 국적이 만약에 미국에 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적도 미국이고 뭐 시민권이 있고 하더라도 축구를 하면 한국을 응원하지 않나요? 근데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네. 저도 조금 약간 네네.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점이 조금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왜냐하면 네. 나라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필경 어찌 됐든 간 우리는 거기서 태어났고 또 교육도 거기서 받았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보호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걸 조선족 분들을 정말 외국인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동포로 봐야 될지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우리 한국인들도 사실 많이 지금 헷갈리는데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이 사회적 합의점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까요? 이거를 정말 동포다, 외국인이다. 지금 그 쟁론이 있은 지가 아마 중한수교 20년 내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 더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이라 하면 또 외국인도 아니에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글을 쓰기 그렇죠. 때문에 외국인도 네. 아니고 네. 중국 동포라도 또 동포라고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그래서 그걸 굳이 막 외국인인가 중국 동포를 따지지 말자. 그걸 따져서 해결될 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걸 바꿔서 우리가 더 화합할 수 있겠나. 시각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합의점을. 예. 중국 동포를 보는 시각을 이렇게 서로 알아야 될 점, 네. 서로를 모르고 있는 점 너무 많죠. 6.25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알아서 서로 안다면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네.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소통을 통한다면 서로가 아픔을 치유할 수 있잖아요. 네네. 치유하고 마지막에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네네. 그런 화합이 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굳이 네. 중국 뭐 동포냐 아니면 외국인이냐 이걸 따져서 20년 내 답이 없어요. 네. 그걸 따지지 말자. 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이건 뭐 한국 사회도 아니고 지금 글로벌 시대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걸 굳이 따지지 말고 시각만 바꿔서 네네. 서로 네. 소통하고 치유하고 화합으로 나가는 게 네. 옳지 않겠는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있어요. 맞는 말씀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외국인 동포 이거 정의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기도 되게 이런 상황이 세계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들을 소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를 이해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사실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런 소통 자체가 향후 미래로 봤을 때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족들을 통해서 또 우리 북한을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그러면 왜 조선족 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뭐 질문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죠.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연변 GDP의 33%가 실제 코리안 머니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네요. 그래서 실제 일을 두고 또 외화 유출이다 또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다. 또 이것 때문에 실업이 점점 또 커지고 있다. 사실 이런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실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코리안 드림입니다.
그럼 먼저 일단은 이 조선족 분들이 많이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선족 분들이 이제 다시 다 중국으로 간다. 그러면 한국 식당이 운영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역으로 보게 되면 또 그만큼 아까 외화 유출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렇게 하는데 두 분 시각은 어떠세요? 여기 대해서요? 저도 약간의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많은 곳에서 조선인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안 계신다? 그러면 저도 예,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럼 우리 규리 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일자리들 많이 메꿔주고 있다라는 좋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실험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잘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진국들을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족 분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저도 잘은 모르지만 조선족 분들 말고도 이렇게 외국 중동이나 이런 데서도 들어와서 일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선족 분들은 좀 경쟁력이 좀 있는 거는 말을 언어가 아무래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서비스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그렇긴 한데 근데 꼭 조선족 분들이 아니더라도 보면은 뭐 프랑스나 뭐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못 사는 이렇게 좀 약간 못 사는 나라는 제좀 없는 편인데 약간 조금 더 후진국에서 많이 가서 일들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조선족 분들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일을 하게 된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더 이상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글로벌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시대는 더 그렇죠. 이상 네. 아니라고 네. 생각해요. 그럼.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많은 조선족 분들이 중심이 돼서 차지하는 일자리들은 상당히 그냥 국가 경제도 사실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일자리 또는 또 해외 나가서 또 그만큼 또 큰 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이제 좀 전문가 시각에서 보실 때 이런 시각들 있잖아요. 이제 너무 또 오셔서 억척같이 일을 하시잖아요. 아까 12시간 이상 일을 하신다는데 과연 누가 시켜서 일을 하는 것일까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볼 때는 좀 돈에 눈이 먼 이방인처럼 보인다. 사실 이런 인식이 있긴 네.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에 눈이 멀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한국에 나올 때는 뭐 내 친척이 보고 싶어 나온 것도 아니고 네. 뭐 누군가 막 불러서 오는 것도 아니고 위선 돈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그 돈을 위해 왔으니까 돈에 눈 멀다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여성 서비스 업종에는 기본상 12시간 하루 일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평균 14시간 정도 일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면 휴식도 없고 그러면 네. 돈에 눈 멀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이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처음에 한국에 나올 때는 막 집 팔아갖고 막 고대 리자를 맡아갖고 한국에 나왔거든요. 그걸 벌려면 1년 반 정도를 벌어야 나올 때 수속비를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자 살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돈에 미쳤다 하지만 네. 본인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핍박이에요. 네네. 그걸 안 하면 이 돈을 물 수가 없고 리자가 그냥 올라가잖아. 네. 그리고 가족과 헤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돈 벌고 빨리 돌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네. 빨리 하루라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 돈에 눈먼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나. 네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더 전진적인 나라에 가서 일하잖아요. 네. 우리는 또 낙후한 경제이기 때문에 또 한국이 우리보다 선진적인 여기 나왔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람들도 미국에 나갔는데 그렇게 돈에 집착하지 않고 막 그냥 놀면서 올 수는 없잖아요. 네네. 역시 중국 사람 조선족과 같이 여기에 나와서 만약 미국에 갔다면 우리처럼 그렇게 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각으로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두 분은 아무튼 한국에 그럼 오신 목적이 아까 이제 공부하러 오신 것 같긴 한데 뭐 공부와 또 어떤 취업 이렇게 같은 목적으로 오셨나요? 저는 한국
일단 유학을 왔었고,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보다 좀 선진국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유학을 생활을 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배워서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또 조선족으로서 네. 요즘 또 기업들이 많이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중국으로 진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을 문화도 익히고 또 한중 사이에서 이런 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이전에 왔었던 그 조선족 분들, 그러니까 정말 일만 하시던 모습의 조선족 분들하고는 또 다른 세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저희 부모님 세대가 2세대라고 보면은 할아버지 네네. 세대가 1세대고 네. 부모님 세대가 2세대고 저희가 3세대거든요. 조선족 네. 3세대죠, 이분들은. 네. 2세대들 네. 부모님들을 여기에 왔을 때 거의 그 현장에서 써주는 분야가 음식점 아니면 현장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네. 저희 3세대부터는 그런 체력적으로 하는 시대는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네. 한국에 와서 이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네.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어울려서 네. 예, 같이 어울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도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얘기가 2세대 분들,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셨던 조선족 분들의 이야기였다면은 지금 두 분 사실은 3세대. 그러니까 네. 뭔가 노동 집약적인 그런 네. 업무가 아니라 뭔가 이제 좀 지식 집약적인.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봐도 뭐 학위도 석사 학위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또 지금 뭐 포지셔닝 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 자체도 한중 간의 어떤 뭐 그 무역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대한 비전을 보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럼 앞으로 사실 이런 3세대들이 또 발전적으로 우리나라에 유학도 오고 또 정말 지식 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쳐나가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가 사실 코리안 드림은 뭐 장기적으로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직 많이 좀 안 좋은 그런 시선으로 사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 최근에 뭐 본 영화, 제가 최근에 본 영화에도 뭐 황해, 네. 또 뭐 신세계 보면은 그 조선족이 킬러로 나오거든요. 뭐 진짜 황해에서 뼈다귀 들고 막 사람 때려잡고 그리고 뭐 그 신세계에서는 뭐 거의 뭐 아시아 최고의 킬러가 연변거지라 그래서 이렇게 사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사람들 이렇게 네. 죽이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섬뜩한데 근데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 피싱 있잖아요. 네. 요즘에 보이스 개그 콘서트에서도 아직 뭐 재미있는 코너 중에 하나가 뭐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그런 유행어가 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그 안 좋은 시각들, 이게 사실은 뭐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나오긴 했거든요. 물론 그게 작은 게 사실 커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논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먼저 이 부분은 우리 제가 좀 몇 개 예를 들었지만은 한국인 여성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이 조선족들이 사실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적 문제들 어떠세요? 저는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실 때 오히려 네. 궁금해졌어요. 혹시 황해를 보셨는지. 저는 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보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히려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잔인하다 그냥. 근데 사실 이렇게 조선족에 대한 이런 생각보다는 너무 잔인한 영화다. 그래서 사실은 보고 나서 후회를 했던 영화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별로 잔인한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보고 나서 그런 것들이 기분이 언짢으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제 그 깡패 조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연변에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그런 면이 없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일 수는 있지만 너무 이제 부각이 되었다 보니까 네. 저희들한테 영향이 좋지 않았나 싶고 네. 그리고 또 솔직히 개콘에서 나온 프로 있잖아요. 네. 맨 처음 그거 딱 봤을 때 저는 웃음이 안 나왔어요. 그런.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우리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면만 드러낸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생각이 없이 그냥 웃으면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웃음이 안 나왔어요. 그렇군요. 솔직히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딱 이제 하는 일이 사실
그 TM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이게 가슴이 네. 네,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뒤로 이렇게 내후를 보면 네. 한국인 분들이 그 뒤에 사장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보이스피싱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그 정보를 빼내려면 실제 그 아는 분들이 네. 이제 하시는 걸 수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딱 드러난 걸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조작을 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딱 그렇군요. 드러나게 되니까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전파라는 거는 무섭잖아요. 언론이라는 네네. 거는. 네네. 언론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 모르는 사람도 그냥 다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우리 그 조선족 사회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단편의 일부만을 너무 부각시키고 또 그걸 좀 과장하고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예,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실 수 있겠다. 너무 좀 속상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한켠에 드는 생각은 어떤 개그 프로그램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어쨌든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부각을 시킨 건데 너무 부각시켜서 정말 그 당사자들에게 어떤 그런 피해를 주는 거는 저도 조금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소재가 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을 바라보는 시각 또 한국 사회에서 저희 조선족 분들이 일으킨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금 잠깐 논해봤는데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워낙에 많은 조선족 분들이 연변에서 넘어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변 사회에서 사회 문제가 생겼다. 챙기죠. 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전문가분께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연변에서 보통 조선족 분들이 가장 많이 넘어오시는 경우가 아주머니 분들이잖아요. 보통 이제 한 가정에 아내가 이제 한국으로 오고 그러면은 남편이 혼자 있는데 남편 혼자 있는 가정에 탈북 여성이 다시 연변으로 가고 그래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사실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정말 그럴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좀 상황이 어떤가요? 그거는 탈북 여성들이 그런 거는 좀 지났어요. 네. 지금은 처음에는 여성들이 많이 한국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총체적인 한 60만에서 본다면 여성이 35만 정도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가 남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성이 혼자, 아내 혼자 혹은 남편 혼자 나왔는데 지금 세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부부가 같이 왔거나 또 자녀들을 데리고 왔거나 여기 네. 와서 아이를 낳거나 해서 네. 다세대 가족이 많아요. 지금은 바뀌었군요. 예, 지금은 네.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북한 여성들이 왔다는 그 얘기는 네. 90년대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군요. 오래된 얘기예요. 네. 그거는. 그래서 그때 여성들이 먼저 한국에 진출하잖아요. 네. 그러면 남성들이 혼자 있으면서 북한 여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막 중국에 건너오잖아요. 그럼 아직 탈북해서도 한국까지는 못 오잖아요. 그럼 네. 먼저 중국에 발부채잖아요. 네. 그럼 연변이 제일 가깝거든요. 네. 그럼 연변에 와서 중국 남자들과 살 수도 있고 조선족 남자들과도 살면서 아이를 낳고 또 잘못하면 끌려가요. 네. 대비 북한에 끌려가면 그 아이가 또 고아로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현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네네. 그거는 좀 지났어요. 지금 지난 문제라고 볼수 네네, 있겠군요. 그래요. 네.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서로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좀 많이 논해보고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많은 서로에 대한 좀 이해와 소통. 그러니까 저도 오늘 느낀 게 대화하고 소통하니까 오해들이 많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조선족 분들을 대할 때 많은 선입견이 오늘 없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우리가 조선족들이 향후 미래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제가 보더라도 이전에 2세대 분들이 정말 노동 지배적인 일 그리고 또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지나간 그런 그 일들이 많고 지금 들어온 세대들은 좀 정말 틀린 세대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현재 또 90년대와 현재는 또 다른 중국이 또 굉장히 큰
더 강국이 되었었잖아요. 이런 그 상황에서 조선족 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역할들이 과연 우리 미래 통일한국에 대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럼 실장님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예, 뭐 중국 조선족 지금 뭐 한 60만 정도 된다 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외국인만 작년 통계에 의하면 157만 명이래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미 한국을 다문화 국가다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의 조선족 60만 명이 한국에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겠는가? 그냥 3D 업종에 종사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네네네. 다세대들이 또 나와 있고 젊은 세대들이 와서 지금 또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조선족의 역할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제 본인도 많이 고민했고 네. 또 그 사회적인 이슈가 돼갖고 동포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얘기는 분명히 중국 조선족이 한국에서의 역할이 적은 것이 아니고 크다고 생각해요. 네.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우선은 통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어찌 보면 한국 분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저희들이 중국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북한하고 중국은 이빨과 잇몸 같다. 그렇게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북한 네. 사람들하고 만약 통일이 지금 북한과의 통일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조선족이 한국 분들에 비해서 북한 분들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옛날에 북한이 잘 살 때는 중국에서 많이 가서 얻어먹었다 그래요. 가서 많이 얻어왔고, 또 북한이 못 살 때는 중국의 조선족들이 막 차를 내갖고 쌀 가져가고 밀가루 가져가고 북한을 네. 지원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웃 나라가 아니고 형제처럼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선족이 북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 통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습니다. 예, 무조건 클 뿐만 아니라 네. 북한을 알고 있고 한국에서 20년 수교가 됐으니까 한국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 매개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분명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다른 하나는 157만 명이 지금 나와 있다면 그 우리가 속하고 있는 60만 명이 한국인들, 외국인들을 대신해서 한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선족이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작용할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내국인과의 소통. 내국인과 누가 더 빠르겠어요? 언어가 통하고 같은 글을 쓰는 우리가 한국인들과의 소통이 더 빠를 게 아니에요. 네. 이런 면에서도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중국 조선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저런 방면에서 3D 업종에 종사하고 문화적 차원에서 많이 낮고 이런 점에 차이점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분명히 큰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두 분께도 사실 우리 조선족 3세대신데 네. 이전에 제가 사실 저희 회사에도 조선족 아주머니가 계셨었어요. 근데 보면은 늘 정말 오래 일하시고 또 저와 기억해봐도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도 제가 오늘 뵈도 상당히 좀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사실 두 분과 같은 3세대 조선족들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실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한국 사람들은 북한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통일을 얘기했는데 저희 통일을 하는데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그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가 저희를 통해서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역할은 아마도 조선족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통일한국이 진짜 정말 중시적인 역할을 네. 또 어떤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현재 이제 중국 시장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저희와 같은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네, 나와서 네. 이제 취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네. 이제 많은 이제 기업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중국에 가서 그 현지의 그 시장을 개발하거나 네, 또는 네. 이제 현지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는 저희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필경은 그러니까 중국어가 어렵다면 좀 어려운 언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저기 한국 여성으로서 오늘 정말 많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셨죠. 근데 오늘 사실 저도 우리 미래 조선족이 한국 사회에 할 역할 이런 부분들을 듣고 참 느끼는 바가 많았는데 오늘 두 분 느낌이 어떠셨어요? 우선은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이렇게 직접 뭐 이렇게 생각이나 네. 이런 것들을 들어본 게 처음이라서 네. 새로운 걸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잘 모르고 있는 게 많구나라는 거를 네. 다시 한번 좀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계속 계실 것 같아요. 주변에.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만나 뵙게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진짜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어떤 관계 회복이나 서로 그런 것들이 대화나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뭐 은조 씨는 어떠셨어요? 진짜 적지 않게 이렇게 많이 놀란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이야기하시다가 계속 나는 그러니까 국적 자체가 이제 중국인이시니까 근데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는 중국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조금 또 거기서도 좀 놀람이 왔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한민족이고 그런데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도 아까 그 축구 말씀하실 때도 너무 놀랬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한민족이 하나 되는 데까지는 저는 사실 되게 많은 시간과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너무 했어요. 그리고 또 놀란 것은 정말 통일에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 놀람이 있었지만 하지만 또 오늘 한쪽으로 드는 생각은 아까 계속 중국인이다. 계속 이 말씀을 하셨고 아까 그 왜곡된 그 역사를 계속 배우셨다는 게 너무 놀랐는데 그러한 그러니까 진짜 사실을 아직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신 상태에서 알지 못하고 잘 이렇게 제대로 그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큰 일을 하실 때 조금은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 그동안 또 생활을 하면서 한국 문화도 접하고 또 이제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생각들이 또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깨우치게 되는 부분도 많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한국에서 많이 통일 때문에 요즘 이슈가 통일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통일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통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일이 지금 북한과의 통일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우선 통일이란 거는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들과의 서로 소통이 그 통일이 기초가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중국 조선족이 그 통일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면 중국 조선족과의 화합이나 소통이 통일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것이 우선이지 않겠나. 중국 조선족들이 이미지가 좋고 한국에 대한 견해가 올바라야만 북한과의 소통을 앞으로 통일에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작용으로는 안 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우선이겠다. 네. 나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통일만 외치지 말고 네. 중국 조선족을 포용할 수 있는 게 통일이 첫걸음이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저도 아까 뭐 통일에 대한 하나의 또 우리의 좀 중추적인 역할 중에 하나를 조선족 분들이 맡아주실 거다라는 그 기대도 크고 또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또 공부를 하시고 또 한국에 유학을 오시고 중국, 북한, 한국을 다 이해하는 사실 거의 뭐 유일한 집단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아까 주신 말씀 중에 와닿는 말씀이 중국과 어떤 교역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정말 중국이 이전에는 생산 국가로서 이제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말 큰 소비 국가. 중국 시장은 세계 시장 중에 무시할 수 없는 큰 시장이 되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수출해 나가는데 또 하나의 교두보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정말 좋은, 저도 오늘 뭐 토론을 진행했지만은 정말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됐고, 한국인으로서 또 같은 민족인 우리 그 중국에 사는 우리 한민족인 조선족 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를 하지 못했구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구나,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